통계들을 양식을 만들어놨어요. 사장님들이 귀찮아 하시니까. 그럼 사장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제가 따로. 직접 만들었어요. 공개해도 돼요? 사람들 알려줘봐야 할 사람 하고 할 사람 안 해요. 내가 얼마를 팔았고 식재료로 나갔고 인건비 얼마 줘서 얼마가 남았다라는 거를 매달 체크를 하는 게, 배달의 민족 보는 게 내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걸 보는 것도 공부인데 그 공부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쉬는 걸 좋은데 규칙적으로 그 날만 쉬어야지. 12시 마감인데 11시에, 그거는 진짜 나락가는 지름길이거든.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요즘에 그렇잖아요. 워라벨이냐 돈이냐. 그럼 장사를 선택한 이유는 대부분 이쪽이잖아요. 장사를 하면서 워라벨까지 지킨다? 저는 이건 힘들다고. 다 합치면 몇 건 정도 돼요? 2만 건 정도? 평균 객단가가 2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곱하기만 해봐도 한 5억 정도? 사장님, 나 저랑 꼭 놀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아, 잘 지냈죠. 1년 만이네요. 사장님이다. 그리고 그 후 편이거든요. 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은 여기 지점이 있는데 월말이라 가지고 배달의 민족 깃발이나 매장 운영 같은 거 조금 봐주려고. 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거 너무 뻔해져가지고 아니 돈을 얼마나 버신 돈을 얼마나 버신 거예요? 팩트가 나는데요? 사장님이다 영상이 나가고 그 이후의 삶이 궁금하거든요. 바뀐 거는 크게 없고 그냥 하던 일 똑같이 했는데 문의 전화나 오픈하는 게 매달 하나씩 하다 보니까 진짜 문의가 많이 와도 하나씩? 물리적으로 오픈하는데 시간이 있다 보니까 네. 뭐다 받으면야 좋죠. 근데 그때는 직원이나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고 하나하나 오픈하다 보니까 11개월을 거의 한 달처럼 지나온 것 같습니다. 보통 패턴이랑 다른데요? 가머니설로 휙 감아서 나 100호점 차릴 거야 200호점 차릴 거야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게 목표가 아니진 않지만 저를 보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 매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고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매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는 어떻게 했는지 하나씩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마인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배달의 민족 세팅 기본적인 교육을 먼저 시키고 제가 또 붙어서 하고, 똑같이 지금도 한 달에 한 개씩 하고 있지만 하려고 하면은 조금 더 속도는 빨라질 수 있겠죠. 그 요리만 할 줄 아는 사장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사장님을 만드는 거구나. 제가 찐갈비 브랜드의 대표지만 찐갈비는 아이템일 뿐이에요. 장사의 기술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또 다른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은 찐갈비 말고는 할 줄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사의 스킬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적어도 저는 요 배달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촬영 전에는 네. 몇 호점이었는데 지금 현 4호점이었어요. 지금 15호점인데 딱 11개월 됐는데 네. 11개가 늘었죠. 그렇게 신중하게 내줬는데도 벌써 이제 15점의 대표님이세요? 근데 주위에서는 저보고 왜 더 네. 빨리 안 냈냐고. 근데 가맹문이 들어온 것만 치면은 몇 배는 더 되죠. 그래서 바보 소리도 들었다고요? 그러면 다 줘야지 왜 그거 안 주고 있냐고 바보라고 했는데 좀 하나하나 다져가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지금 그 손아섭 선수 인터뷰하는 기분인데요? 뭐 닮았다는 소리 듣고 MC는 닮았다 소리 듣고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와, 우리 사장님이라도 있네요. 와, 여기는 오픈한 지 한 8개월 정도. 8개월이요? 홀도 있고 네. 배달도 하고. 이제 홀도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배달이 주력이었는데 네. 홀, 배달, 포장 이렇게 다방면에서 이제 매출이 형성이 돼야 좀 안정적인 매장이 되고. 그러면은 프랜차이즈를 내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상권 분석까지도 진짜 하시겠다고 하면은 가게 구하기 전부터 계속 따라다녀요. 안에 집기가 뭐가 있는지, 권리금이 얼마인지, 왜 그 가격인지 그런 것까지 다 같이 봐드리고, 예를 들어 권리금이 1,000만 원인데 우리가 쓸만한 게 진짜 한 1,500만 원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얼토당토 않게 안에 집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바닥 권리금만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왜 바닥 권리금이 있는지 약간 납득이 돼야 그때 이제 이 매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배달 매장에 같은 경우는 도로가를 본다기보다는 오로지 지도로만 보고, 이런 홀 매장을 차린다, 도로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 안에 반경 안에 몇만 세대가 사는지, 유동인구가 어떤지까지 보죠. 인테리어가 예쁜데요? 브랜드 컬러를 주황으로 정했어요. 어떻게 주다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약간 에르메스. 뭐 조언이라든지 뭐 점검 뭐 이런 것도 해주시나요? 하죠.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면은 고기구이 카테고리, 찜탕 카테고리 눌러서 들어가면은 이걸 보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깃발이라고 해요. 이 깃발들이 어떻게 세팅이 돼 있는지, 이 깃발로 주문이 몇 개가 들어왔는지, 사람들이 몇 명이 봤는지, 몇 명이 클릭을 했는지를 여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이걸 좀 귀찮아하세요. 성가시잖아요. 근데 배달의 민족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맛집 랭킹이라는 것도 있고, 검색에 들어가서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재주문 많아요, 쿠폰 받기, 집밥이 그리워 등등 여러 로직들이 많거든요. 그게 여기 들어가면은 깃발이 몇 개 주문이었는지, 검색이나 빨간색 하트를 눌러 놔서 이거를 보고 시키시는 분들, 검색하시는 분들, 기타 주문이 몇 건인지 통계들을 양식을 만들어 놨어요. 사장님들이 귀찮아 하시니까 그러면 이게 숫자라도 채우셔라. 예를 들어서 주문이 32건이었다. 근데 이 중에 오픈 리스트가 몇 개였다. 기타 주문이 6개. 깃발이 몇 개였다. 근데 잠시만요. 이거 사장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이거 제가 따로. 직접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공개해도 돼요? 어차피 뭐 사람들 알려줘봐야 할 사람 하고 할 사람 안 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 이거 딱 보자마자 아 나 엑셀 못하는데? 엑셀 못해도 어떻게 손으로 적으면 되잖아요. 손으로 적으시든 메모장에 적으시든 저한테 보여만 달래요. 왜냐면 사장님 저번 주 대비 이번 주 어땠어요? 저번 달 대비 이번 달 어땠어요? 아 조금 낮던데 이러면 대화가 안 돼요. 저번 달은 깃발 효율이 이랬는데 이번 달은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다라고 하면은 아 그러면은 이 부분을 바꾸시고 깃발을 이렇게 바꾸고 다른 광고를 쓰자 이런 솔루션이 나가야 돼요. 아 저번 달보다 아 모르겠네 이렇게 보면은 대화가 안 돼요. 사장님 저는 와가지고 같이 찜갈비 만들고 하려고 온 게 아니고 같이 머리 맞대고 공부하고 얘기하고 하려고 왔는데 이게 안 돼 버리면은 주먹구구식으로밖에 장사가 안 되잖아요. 못해도 내가 얼마를 팔았고 얼마가 식재료로 나갔고 인건비 얼마 줘서 내한테 얼마가 남았다라는 거를 매달 체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대한민국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 10일 하고 장 바쁘고 뭐 넥쓸 거 쓰고 한 200 남던데요. 대부분 이러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런 걸로 남겨놓으면서 이제 눈으로 한번 보고 또 장사를 하는 건 다르거든요. 여기 보면은 깃발들의 주소까지 적어놨거든요. 어디에 꼽았고 이 주소에 번호가 뭔지 다 떠요. 이 주소마다 노출수, 클릭수 다 뜨죠. 이거를 보고 여기는 노출수가 이랬구나 저랬구나. 근데 이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주문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한 개 더 꼽으면 더 들어오겠지? 아닐 수도 있어요. 단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매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과 감으로만 하시는 사장님은 달라요. 왜냐면 내가 A다가 깃발을 꼽았는데 그게 오늘 주문이 들어오네. 나는 A에 꼽았는데 오늘 왜 B에 많이 들어오지? 통계 한번 봐야겠다. 이런 것도 보고 직접 배달을 뛰면서 감각적으로도 알고 흐름도 보고 그런 지점들도 있어요. 처음 오픈할 때 매장을 차리면은 투자금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 차렸는지 이 동네 사람들이 알게뭐요. 요즘에 깃발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최초의 주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깃발을 꼽아야 돼요. 깃발로 인해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은 랭크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시키고 이 선순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투자는 필요해요. 일단은 저희 음식을 여기 차렸으면 좋든 싫든 먹어봐야 답을 주는 거니까. 이제 홀 매장을 이런 인테리어를 하지만 배달 매장만 하시는 분들은 배민 인테리어라고 하거든요. 배민 제가 만든 용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배달의 민족에다가 쓸 수 있는 광고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집은 이런 집입니다. 메뉴는 뭡니다. 영업시간 어떻게 됩니다. 거기다가 쓸 수 있는 말들을 다 적어요. 후지지 않게 좀 그럴싸하게 이쁜 사진 올리고 이쁜 글 올리고 이 가게 뭐지? 한번 먹어볼까? 그럼 성공한 거예요. 일단 먹였으니까 10명 중에 2명이 돌아온다 한들 2명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장사를 좋아하거든요. 두 번째는 뻔한 말이긴 한데 박리담회를 하셔라. 배달 매장이라는 거는 한정적이에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거기서 봤을 때 맛있어 보여야 되고 땡기게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배달의 민족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일단은 매장을 차리면 파이를 늘려는 얘기를 해요. 배달 파이를 완료되었습니다. 늘리라는 거는 한 건 팔아서 5,000원, 10,000원 남기자 이거보다 2개 팔아서 같은 돈을 남기면 성공한 거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리뷰라든지 주문 건수라든지 이런 게 다 뜨거든요. 그것 또한 노출이 돼요.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 가게 리뷰 왜 이렇게 많지? 그러면 안 먹고 싶던 사람이라도 호기심에 시키거든요. 홀 매장은 반대겠죠. 뭐 웨이팅을 세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주문수가 많고 좋은 리뷰들이 많고 하면은 온라인상에서 웨이팅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길래 이런 팁들을 알고 계시나요? 알죠. 그러니까 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진짜 배달의 민족 하루 종일 봤어요. 게임 빠지면 자다 일어나서도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저는 그거에 열과성을 하는 만큼 신경을 쓰면 안 될 거 없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죠. 이게 장사를 너무 쉽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연하게 직장 다니다가 붕어빵이라도 팔면은 이것보다 안 낫겠나 라는 생각으로 오시지만 그거를 견디려고 하면은 진짜 시간, 체력 2배, 3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생략하고 결과만 보고 들어
들어오니까 망하는 사람들. 작년이 코로나 끝물이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배달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망한 매장들 정말 많아요. 저희 아직 살아있잖아요. 왜? 이런 전략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머릿속에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놓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를 돌아가가지고 파일을 늘려라. 파일을 늘려야 뭘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매출이 안 올라오는데 직원을 뽑는다. 어느 정도 매출이 안 올라오는데 다른 일을 한다? 절대 안 되거든요. 기본적인 건수가 맞춰줘야 음식도 회전이 되고 꾸준하게 오래 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0을 팔았을 때와 2,000을 팔았을 때 남는 건 똑같다고 하더라도 2,000을 팔아가지고 복작복작한 매장을 만들어. 뭐요? 뭐가 사투리인데 복작복작이요. 복작복작한 매장을 만들어라. 되게 귀여운 멘트인데요. 볼을 약간 꼬집을 뻔했어요. 매운 혼밥에 치즈 토핑, 간장에 치즈 토핑. 주문 들어온 것도 오늘 좀 점검 아닌 점검식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한 번씩 그래 주문이 잘 나가는지 음식들 재료들은 잘 준비가 돼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 주기적으로 와가지고 체크도 하고 사장님들이랑 얘기도 좀 하고. 나 요리를 잘 못하는데 네. 차려서 할 수 있을까? 제가 프랜차이즈를 시작할 때 생각을 했던 게 음식도 맛있어야 되고 누구나 좀 쉽게 할 수 있는 레시피가 돼야 돼요. 원래 여자 알바들 있거든요. 그분들도 며칠만 하면은 쉽게 할 수 있게끔 보통 8분 안에 끝나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놔가지고 일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오셔서 이렇게 바쁘면 일도 도와주시네요. 6시면은 조금 바빠지고 시간이 그래가지고 접수되었습니다. 이런 일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별거 아닙니까? 그럼 알바비 받는 거 아니세요? 에이, 이 매장이 잘 돼야죠. 어디 가세요? 마침 또 가까운데 주문이 들어가지고 하필 또 이거 하는데 또 지금 저희 왔다고 그렇게. 초심 아닌 일 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배달을 해요? 배달하죠. 얼마 전에도 오토바이로 한참을 했는데 지금 대표님이 대신 배달 가주시니까 점주님은 되게 좋은 거겠네요. 돈 걷는 거예요. 한 달 제일 많이 나갔을 때 주문 건수 다 합치면 몇 건 정도 돼요? 지금 지점들 합치면 2만 건 정도? 2만 건이요? 2만 건, 15,000에서 2만 건쯤. 많이 들어오는 매장은 2,500개 하는 매장도 있고 1,000개 정도는 다들 하시니까 2만 건 정도 합산하면은 평균 객단가가 25,000원 정도 되거든요. 곱하기만 해봐도 한 5억 정도? 규모에 비해서는 속도나 이런 게 그렇게 크지 않아서 브랜드를 키우는 게 목표죠. 요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돼요? 이게 주기적으로 저 나름대로의 규칙을 둬서 매장들을 살펴봐요. 살펴본다는 건 배달의 민족 체크를 하고 매출을 보고 지점 사장님들과 통화하고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막 배달하고 숨 헐떡거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서 퇴근을 해야 아 오늘 빡시겠다 이래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거보다는 사무적인 업무가 추가가 돼서 요즘 좀 갈랑해졌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스스로 좀 괴롭게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배달의 민족 그거 맨날 보는 거 그거 일이다. 그걸 내려놔라. 예전에는 어느 정도 했냐면 사우나 갈 때도 수건에 감싸서 갔어요. 그 친구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주문 뭐 이런 거.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은 시스템을 갖춰놨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그때 회상을 하면서 다시 좀 파이팅을 자꾸 하죠. 보통 프랜차이즈 대표들이랑 다르게 왜 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파이팅이 넘치죠.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단계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배달의 민족 보는 게 내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걸 보는 것도 공부인데 그 공부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트러블도 있고 다 주지 않는 이유는 보통 매장 간의 거리 같은 게 있어요. 조금 넓게 드리는 편이 한 지역에 들어가는 매장의 수가 타 브랜드에 비해서는 조금 적죠. 마인드를 다 내가 한다. 일단 일정 수준의 매출이 올라갈 때까지는 내가 다 해보라고 하는데 왜 제가 이런 거를 강조를 하냐면 사장님 왜 배달 안 합니까? 해서 구박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동
비번지 2층 빌라 뭐 떴는데 이게 사장님이 그 주소를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뭣도 모르고 퀵기사한테 준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배달을 어느 정도 해야 퀵 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알아요. 저희는 봉지를 꼭 3번 묶으라고 말하거든요. 괴롭히려고 3번 묶으라는 게 아니고 저는 소주병도 많이 터뜨리고 봉지 뒤집어도 보고 음식들이 내가 만들었을 때 그대로 손님한테 가지 않아요. 근데 3번 묶으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해봤으니까. 안 해보고는 이런 말을 못해요. 아 여기는 다른 동네보다는 오래 걸리겠네, 엘리베이터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힘들겠네 라는 거를 알고 퀵을 보내는 것과 아닌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퀵 기사들이 퀵을 해갈 때도 제가 어느 정도 예상 시간과 코스를 알면 사장님 가는 게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드릴게요 라고 하든지 알아야 그지. 그렇죠. 내가 적어도 배달업계에서 일을 한다면 자기가 맡은 동네만큼은 빠삭하게 알아야죠. 한 쉬는 날은 있으세요? 추천하는 거는 연중 무휴를 추천하죠. 직원을 써서라도 가게는 이제 항상 열어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쉬는 걸 좋은데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규칙적으로 그 날만 쉬어야지 매출이 좀 오르니까 더 바쁜 날 쉰다든지 12시 마감인데 11시에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진짜 나락가는 지름길이거든요. 나락이 정말 가나요? 100% 가죠. 마감이 12시인데 9시도 주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열의 9은 어차피 안 되는 날인 것 같은데 받을까? 근데 있어야 돼.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한테 손님을 맞춰버리는 순간 사실 장사를 안 하는 게 맞죠. 그런 분들은 그냥 다른 길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들이 1년, 2년, 3년 돼서 베테랑이 됐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터치할 필요가 없겠죠. 적어도 제 거를 보고 차린 초반 뭐 한 6개월 동안은 제 말을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쁜 매장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마라톤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는지, 초반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는 겪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전수해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배달 전에 또 들어오네. 아니 점주님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은 매장을 3개 하세요. 네? 3개. 3개 하시는 이유는 돈이 되니까 하시는 뭐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이 사장님께서는 잘 따라와 주셨고 편한 일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시스템을 좀 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운영이 쉽죠. 그러니까 저희의 강점입니다. 소자본 창업이잖아요. 그쵸, 소자본이죠. 배달 매장에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물가가 좀 올라서 한 3,500, 많게는 4,000까지도 보고 홀이 이렇게 있는 매장은 5,500, 6,000 정도를 보는데 투자를 많이 해서 더 큰 매장, 이쁜 매장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점주님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소자본, 배달형 매장, 배달과 홀 포장이 되는 매장들을 원하셔서 오신 거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효율적인 매장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소장창으로 해서 갔는데 갑자기 인테리어니 뭐니 네. 뭐니 쌓여서 알고 보니까 이만큼이 든다. 그러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맹비, 교육비 없는 거는 면제는 아니지만 얼마인지 밝힐 수 있어요? 가맹비가 500이고 교육비가 300인데 추가적으로 드는 거는 인테리어 평당 얼마, 눈에 안 보이는 돈들이 있어요. 매장을 구했을 때 갑자기 공사 안 해도 됐었는데 해야 되는 가스 덕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거나 변수가 생겨서 1,000만 원이 더 듭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해요. 수익률을 설명드릴 때도 처음부터 낮게 말씀드리거든요. 배달비를 무시를 못해요. 광고비도 무시를 못하고 그거 사실 제가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광고를 적게 하고 사람을 적게 쓴다 그래서 수익률은 높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돈들이 많거든요. 광고비라든지 플랫폼, 카드 수수료 이런 것까지 뺀 금액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한 번 정도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아세요. 전마가 현실적인 말을 하는구나 라고 아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보고 이게 안 남으니까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제가 안 봤죠. 처음부터 또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버리면 나중에 욕먹을 거 뻔한데 어느 정도의 수익 구조가 나오기 위해서는 건수가 돼야죠. 제가 20% 남습니다, 30% 남습니다, 1,000만 원 판다고 해서 200만, 300만 남는 게 아니거든요. 2,000만 원, 3,000만 원 가줘야 거기서 이제 수익률이 형성이 되는 건데 1,000만 원 남았는데 200 남는다며 왜 안 남노? 이거는 아니지만 처음 오픈했을 때 어떻게 이 매장을 일정 궤도까지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걸 잘 따라와 주셔라 얘기를 하는 거고. 오프닝일 때는 낮에 해가 쨍쨍했는데 아, 밤이에요. 할 일 많이 나왔는데. 좌우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좌우명이라고 하면 거창한데 과거에 이제 뭐 사기 비스무리한 거 근데 그게 없었으면은 지금 저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만 막 파이팅 넘치고 어중간하게 할 거면 그거는 별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봐서 요즘에 그렇잖아요. 워라벨이냐
시간이냐 돈이냐. 그럼 장사를 선택한 이유는 대부분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장사를 하면서 워라밸까지 지킨다? 전 이건 힘들다고 아, 저도 한 표입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하다가 조금 더 벌어보려고 장사를 했는데 회사 다녔으면 8시간인데 지금 내가 15시간을 일하는데 돈은 그 생각하면 끝이에요. 물론 더 가능성은 열려있죠. 자기가 운영하기 나름이죠. 자기가 자기 시간 더 가질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까지 가는 과정을 험난합니다.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같이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아섭 선수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네. 수요일에 집에 가시는 거예요? 영천에 네. 매장을 한 게 오픈을 해요. 내일 간판 달고 집기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재료들 사러 가야 돼요. 사서 그걸 넣어줘요. 대표님이 사러 가요? 처음에 이제 막 너무 살 게 많다 보니까 같이 가기도 하고 제가 일괄적으로 사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빨리 채워놔야 돼가지고 그렇게. 집에 안 간다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일해놓고? 뭐 지금 그렇다니까요. 이게 컴퓨터 일을 보고 배민 보고 사장님이랑 대화 몇 마디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인데 차 타고 이동하는 순간도 일인데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옛날 오토바이 탈 때보다는 좀 덜 힘들잖아요. 많이 섰을 수도 네. 있으니까 뭔가 좀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거죠. 힘들게 진짜 만들어야 채찍으로 맞아보면 다르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용기에 담기고 봉지에 담기고 뭔가 인스턴트처럼 보일지 모르나 과정은 전통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 진짜 뭐 3분 요리처럼 만드는 그런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사장님 네. 지금도 뭐 대박나서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계시지만 더욱더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